미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동맹국 제국을 단 2달 만에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탱크도 폭격기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는 단 하나, 달러였죠. 이게 1956년의 일이고 그 뒤로 70년 동안 미국은 똑같은 무기를 4번 더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달러가 어떻게 무기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2026년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디로 분산해야 하는지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956년 11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폭격합니다. 이집트가 운하를 국유화했거든요. 세 나라가 모여 침공을 시작한 그 순간 영국 수상 이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영국군은 진격 중이었고 운하 탈환이 며칠 남지 않은 듯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워싱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영국 파운드를 시장에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던진 게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파운드 가치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이든 수상이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IMF에서 비상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아이젠하워의 대답은 한 줄이었습니다. 수에즈에서 철수하시오. 그러면 돕겠습니다. 영국은 2달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에즈에서 군대를 빼고 운하 통제권을 포기하고 결국 이든 수상은 사임합니다. 대영 제국의 종말이 이 한순간에 결정됐다는 평가가 지금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달러를 가진 나라는 동맹국조차도 조용히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70년 전 처음 증명된 순간입니다. 15년이 흐른 1971년. 이번엔 무대가 미국 자신의 안방으로 옮겨갑니다. 당시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에 있었어요. 미국이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이론스로 바꿔주겠다. 이게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핵심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재정이 망가집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는 미국에 보유한 달러를 죄다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슬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옵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오늘부터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 중단합니다. 일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그 약속은 다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달러 가치는 흔들렸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달러가 더 강해진 거예요. 이제 달러는 금으로 보증되는 통화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 그 자체로 보증되는 통화가 됐습니다. 약속을 깬 권력이 새로운 권력을 얻은 거죠. 세 번째 무대는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입니다. 당시 일본은 거침없는 성장 중이었습니다. 도요타가 미국 도로를 점령했고 소니 워크맨이 모든 학생 손에 들려 있었죠.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9월 22일 지오 재무장관들을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읍니다. 회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엔화 가치를 올려라.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라. 일본 재무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일 안보 동맹이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의 모든 외환 보유고가 달러였거든요. 합의 직후 엔화는 2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120엔이 됐어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수출이 죽으니까 내수를 살린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렸어요.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립니다. 도쿄 항공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0년 버블이 터집니다. 일본은 그 뒤로 30년을 잃어버립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건 폭격기가 아니라 환율 합의서 한 장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202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번엔 무기가 더 정교해졌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입니다. 서방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해둔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통째로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약 2천억 달러가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묶여있고 이유는 이걸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했을지 회의만 6개월째 하고 있죠.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유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무기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ASML의 EUV 노광 장비, AMAT의 핵심 제조 장비가 모두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2026년 4월 미국 의회에는 매치법이라는 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형 DUV 장비까지 막아서 SMIC, 화웨이의 마지막 숨통을 끊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달러 무기가 환율과 자금 회수였다면 이제는 기술과 네트워크 자체가 무기가 됐다는 것.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끊고 달러 결제를 막고 첨단 부품을 차단하면 한 나라 경제가 멈춥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고 금을 사모으고 BTC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0년 역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80% 이상이 달러 자산인 것도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70년의 패턴을 본 사람이라면 100% 달러 편중은 더 이상 안전이 아니라 리스크라는 걸 압니다. 2026년 분산 전략을 세 갈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자산 분산입니다. 금은 2026년 1월에 사상 처음 5,000달러를 뚫고 5,589달러까지 갔어요. 지금은 4,750달러 부근으로 조정받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사모으는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달러 무기화에 노출된 나라들의 본능적 해지인 거죠.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두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둘째, 디지털 분산입니다. 비트코인은 4월 22일 기준 약 78,000달러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국가가 동결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공격적이라면 1에서 3%, 보수적이라면 ETF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무기화 수혜주 직접 투자입니다. 달러가 반도체 장비를 무기로 쓴다면 그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직접 수혜를 봅니다. ASML은 4월 14일 기준 1,500달러 부근입니다. 1분기 매출이 88억 유로, 가이던스를 36에서 40억 유로로 상향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33%에서 20%로 줄어든 건 부담이지만 미국 정부가 ASML의 우위를 보호해주는 구조 자체는 강화되고 있죠. AMAT은 매출의 35%가 중국이라 단기 타격이 있지만 GAA 트랜지스터 전환 수혜가 함께 옵니다. 방사는 LMT가 572달러 수준,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 기대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 기업을 보유한 분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줄에 서느냐가 그 기업의 향후 5년을 결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이 줄서기 리스크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70년 전 영국 파운드, 50년 전 금태환, 40년 전 엔화, 4년 전 러시아 외환, 그리고 지금 중국 반도체. 달러는 단 한 번도 무기 꺼내기를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무기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 시나리오를 견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주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